응? 네.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꼬박꼬박 넣었었는데.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좋아요. 자. 질문 받아요. RPM은 애당초 풀질 않니? RPM 뭐? 아니, 개념 원리 뭐? 236? 스텝 2? 중근을 갖도록. 자, 일단 첫 번째 236번에 개념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3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y 마이너스 xy 플러스 1은 0.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중근을 갖는데요. 일단 먼저 x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주죠. 2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y x 다음 3y제곱 ay 더하기 1은 0입니다.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얘가 중근을 갖는다니까 뭘 해야 돼요? 판별식이요. x에 대한 판별식이요. x에 대한 판별식을 적으시면 4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ay 더하기 1이고요. 얘가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일단 한번 정리해 볼까요? y제곱의 y제곱 25y제곱 8 마이너스로 갈까요? 마이너스 8a 아니야 2로 꺼내서 4a 더하기 4y 더하기 16에서 8 빼면 8은 0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게 중근인데요. 이 중근을 성립하도록 하는 y 값이 실수 한 개뿐이래요. 개수를 의미할 땐 뭘 쓰면 좋을까? 판별식이에요. 뭐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y가 한 개라니까 y에 대한 판별식을 다시 쓰는 거죠. 그거를 짝수로, 짝수 판별식으로 갈게요. 짝수 판별식 4a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5 곱하기 8 얘가 뭐라고요? 0이라고요. 이 식에 대한 y가 중근을 갖는다면, 즉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죠. 판별식이 0일 거다.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16이니까 2a 제곱 더하기 16 꺼냈으니까 2 4a 더하기 2 마이너스 25는 0일걸요? 8로 나눴어요. 나누지 말고 계산할게요. 그냥 계산해보죠. 그럼 뭐예요? 4, 4, 16a 제곱 곱해서 2배 32a 더하기 16 마이너스 50에서 200은 0인데요. 계산하기 전에 그냥 먼저 4로 나누죠. 4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2 어머나 4 빼기 50은 0이고요. 자, 계산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46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서 2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23이 0이네요. 뭐야? 저 뭐 하나 계산 실수한 거 없죠? 나 뭐 틀렸니? 아니 왜 틀렸니라고 물어보냐면 계산식이 지저분해서 혹시나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살짝 가지고 봤으나 개뿔 그딴 건 택도 없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8 아! 여기네요. 플러스 8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a 어쩌라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8 플러스 8 그죠? 16 곱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1 2a 제곱 마이너스 4a 네. 더 바꿀 게 없네요. 그리고 답이 그거니? 2분의 그지? 그 루트 어쩌고 그거니? 이씨. 다시 그럼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서 a는 2분의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더하기 46 50 그래서 양수 골라야 되니까 2분의 2 플러스 5루트 2 마이너스 5루트 2는 음수가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개념원리 교재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숫자가 너무 지저분한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이것도 구닥다리 교재가 됐구나. 다음. 왜? 완전 제곱식이래. 그럼 뭘 써야 돼? 판별식은 0 썼어? 안 해, 이씨. 다음. RPM 408번. RPM 408번.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하고 X% 인하할 땐 처음보다 9% 낮아졌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물건 A라고 하는 가격에 X% 인상하였다 그러면은 더해주는 겁니다. X만큼. X% 인하였다. 1 빼기 100분의 X입니다. 는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다. 1 빼기 100분의 9입니다. 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처음 가격을 날려버리고 식을 세우시면 1 마이너스 100분의 x의 제곱이 1 마이너스 100분의 9가 돼서 짠! 뭐예요? 100분의 x제곱이 100분의 9입니다. 100분의 x는 10분의 3, 뿔마 10분의 3, 30. 다음. 네. 인상하였다, 인하였다라고 하는 거를 1에서 더해주고 1에서 빼주고 로식을 세우시면 네, 무난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위에 건데, 네가. 한 면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점선을 따라서 진주면서 뚜껑을 얹어 만들었더니 부피가 192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었다. 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2배래요. 407번. 그럼 어떻게 가요? 일단 먼저 세로를 x, 가로를 2x라고 놓는다면 밑면의 넓이 2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4 아니 잘라내고 남은 저 점선 안에 있는 애가 밑면이잖아.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2가 얼마? 192 이렇게씩 세웠다고요?
아, 제가 그때 잘못. 응, 다음. 405. 절대값이 있을 때마다 경계, 기준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405번은 절대값이 몇 개예요? (405번은) 절대값이 몇 개예요? 절대값이 몇 개예요? 2개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왜 2개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3학년 1학기 거 개념 공부 안 하고 넘어왔냐? 아니, 야, 몰라요? 처음 봐요? 동거 같아요는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3학년 1학기) 거 배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옆방 선생님이시라고요? 소심하게 복수해야지. 야, 규호에 따라서 양수음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값 씌워서 나온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405번 같은 경우는 애당초 식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거는 x가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0일 때를 기준으로 부호가 뒤집어지고, 두 번째 절대값은 어디를 x가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1일 때를 기준으로 가니까 수직선상에서 표현했을 때 0이라는 것과 1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한다면 구간이 몇 곳 생겨? 구간을 몇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뭐라고? 하나? 뭐라고? 구간이 몇 개가 생기냐고? 3개가 생기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0부터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로 구간을 구해서 각각의 해를 구하고, 첫 번째 0보다 작아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서 정리하시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x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인데 뭐? 범위 안에 있는 것만 해로 구해서. 그럼 두 번째 0부터 1 사이라고 하면은 x제곱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여기는 x제곱이라는 값이 3이 되면서 x의 값은 뿔마 루트 3이 되는데 이 주위에 요 값에서 해당하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1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이 식은 x는 짝수 공식 1뿔마 루트입니다. 그 중에서 1보다 큰 거 1 플러스 루트 2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 2개 나와요. 누구랑 누구? 1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3이랑.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라는 식으로 계산이 돼야 합니다. 결국은 뭘 기억하라고요? 절대값이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푼다 라고요. 절대값이 한 개일 땐 하나의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생기니까 구간이 2개 생긴다면 절대값이 2개, 3개라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구간이 3개, 4개라는 식으로 좀 달라진다. 다음 질문.
저 404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무슨 짓을 어떻게 푸냐면 x제곱 더하기 2x는 3이죠. 이거 나중에 그래프로 풀어요. 네.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요. 이 그래프는 실제로 뭐 요런 값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거꾸로 그렸다. 죄송.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0과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하는 그래프고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꺾어 올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있는 경계선 값이 1일 때고요. 이게 절대값 저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저 값이랑 저 y는 3, y는 이 식이랑 이 그래프랑 y는 3. y는 3은 어디? 1, 2, 3. 3 라인. 그래서 구해주시면 얼마? 여기 정확하게 1일 때랑요. 여기는 얼마니? 마이너스 3일 때랑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하고 1이에요. 이거는 절대값을 포함한 식이라고 해서 공통수학 2에 나와요. 공통수학 1에서는 인트로 정도만 나오고요. 그래서 네, 다 하셨나요? 해보고 하실려? 애나초 50분 조금 넘었고. 결론은 뭐냐면요. 너네들이 나중에 모든 식을 다 그려서 풀어요. 네. 그게 더 쉽고 빨라요. 뭐 403번은 식이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3이 3이거든요. 0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3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x에 대하여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그래서 여기서 글이 생기는 게 얼마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요 값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짠! 맞지 않아요, 답? 그려서 풀어요. 뭐 402번도 되게 재밌는데.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랑 x 마이너스 2랑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애랑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랑 식을 세우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1, 2, 3, 4, 2. 요렇게 되는 애 하나랑 x-2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애 하나가 걸려요.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2 그래프.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그래서 식을 세워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의 음수 구간 마이너스 3 또는 2. 그래서 교점이 생기는 게 내 해이다. 로 풀어요. 그래프로 뚜깡뚜깡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래프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나중엔 아닐 겁니다. 끝났니? 질문 끝.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수학의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적어도 고등학교 거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 부분이 방정식과 함수를 하나로 만드는 요 다음 단원부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10분 남았네. 애매하다. 기하, 해석, 그 다음에 뭐지? 대수. 수학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기하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도형과 관련해서. 그림, 도형과 관련해서. 그럼 대수가 뭐? 식과 관련해서. 방정식, 부등식. 아니면 2차 함수도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대수와 관련돼서. 그럼 이제 해석학은 그래프와 관련돼서. 그랬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가 뭐라고요? 이 세 개를 다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도형을 보고 이걸 평면에 올리면은 좌표 그 식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예상이 가능해진다던가. 그럼 이제부터 도형을 증명할 때 좌표 평면을 이용하게 된다던가. 기하와 해석을 스카스카. 그 다음에 방정식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2차 방정식의 해는 2차 함수의 x절편과 같다. x절편이 뭐야? x절편 어떻게 구해? 2학년 때 배우는데. y에 0을 대입해서. 그러니까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2차 함수죠. y에다 0 집어넣으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얘를 뭐라고 불러? 2차 방정식. 그래서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의 x절편 구하는 식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둘이 서로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보고서도 그럼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구나. y는 0, x축이죠. 그래서 식을 보고서도 그래프로 바꿀 수 있구나. 그래프를 보고서 식을 세울 수 있구나. 그래요. 이게 너네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목표예요. 세 개를 맛보기 형태로 하나로 합치는 거. 그리고 그래프에 좀 더 익숙하게 하는 거.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그냥 딴소리 조금 할 겸 5분만 좀 헛소리하고 넘어가자면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우리 방정식 이 다음 부분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대단원으로 쳤을 때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대단원 안에 이차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방정식은 함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이랑 부등식. 그럼 부등식이랑 방정식의 차이가 뭐야? 그냥 등호냐 부등호냐의 차이야. 똑같아요. 풀이 방법도 차이가 없죠. 뭐만 빼고.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공통수학 2의 1단원에 배우는 내용이 평면좌표예요. 뭐라고요? 그래프요. 그 다음 대단원 2단원이 집합과 명제입니다. 집합과 명제는 왜 배우냐면 대단원 3단원이 함수예요. 네, 함수. 시작이 뭐냐면 이제 뭐 함수라는 게 뭔지 집합과 명제를 배웠으니까 명제를 이용해서 함수를 다시 새롭게 정의하고 그래서 그 함수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합성함수를 배우고 역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항함수를 배우고 다항함수 배웠으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도 배우고 1차 함수, 2차 함수 다시 한번 정의한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배우고 무리함수 배우고 끝나요. 공동수학 2의 절반 이상이 함수와 관련된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로 넘어가면 대수 1단원 내용이 뭐예요? 지수요. 네. 지수 뭐 배우는데요? 뭐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런 거 배워요. 이건 좀 헷갈리나? 알았어. 좀 더 쉽게 갈게. 이런 거 배워요. 이게 대수 1단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2분의 1을 2분의 1번 곱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럼 얘를 몇 번 곱하면은 2분의 1이 돼? 얘를 2번 곱해야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의 제곱근이에요. 봐봐. 얘를 2번 곱하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 제곱근인데? 이게 2분의 1제곱이 루트 2라고. 이게 대수 1단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근 A라고 한다. 바로 멘탈 박살나죠. 좋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그 지수를 배웠으면 이제 뭐 배우게? 지수 함수 배워요. 네. 그럼 그 지수를 이제 x, y를 뒤집은 걸 역함수라고 하는데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뭐게? 로그 함수요. 그래서 지수 로그를 배워요. 그 다음에 너네 삼각비 배우셨죠? 삼각함수 배워요.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탄젠트 x 형태의 그래프를 배워요. 또 그래프죠. 그 다음 수열. 그걸 이때 배우는.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 대수 다음에 미적분 1이죠. 미적분 1의 1단원 내용이 함수의 극한입니다. 단원부터 함수가 들어가 있죠. 2단원이 함수의 미분입니다. 3단원이 함수의 적분입니다. 미적분 1이라고 하는 교재는 그냥 전체가 다 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니네가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래프 너무 어려워요. 수학 포기하시면 돼요. 극복을 하시던가 포기를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과정 자체가 지금 다 남아있는 거의 70%에서 80%가 다 함수 관련 내용입니다. 수투가 지금 현재 배우는 수투가 이름이 바뀐다니까요. 미적분 1으로. 그래서 국컬에 얘기해줬잖아. 함수의 극한,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
수1이라고 하는 게 커리큘럼 이름이 바뀌어요. 대수라고. 대수 1단원이 뭐라고요? 지수, 지수함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같은 경우는 뭐예요?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정수꼴의 점점점점 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저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그 뭐야? 지수함수 형태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 그게 뭔데요? 대문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네, 그냥 다 함수.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공통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가 선택이 되었잖아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그래프가 안 나올 것 같지? 가볍게 간단하게 나와요. 표준정규분포 곡선이라고. 그 표준정규분포 곡선 여러분들 그거 혹시 본 적 있지 않아? 아니요. 코끼리 삼킨 보아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에 막 이렇게 선 쫙 그어져 있고, 어쩌고, 예, 이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이거 해석하는 것도 확률과 통계 안에 포함이 되는데? 쉬었다 갈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2차 방정식은 어떤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식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했을 때 2차식 형태로 나오는 것들. 그죠?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였다? 아니요,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였다. A, B가 0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A나 B가 0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였다. 그렇게 두 개의 덩어리 곱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이용하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였다. 두 번째,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여기다가 썼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뭐냐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건데요.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왜요? 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거에서 근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의 공식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빠져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식에서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요. 만약에 어떤 1차 항의 개수가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 얘는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이를 다 약분해준 식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형태로 적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이렇게 나온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뭐를 확인할 수 있다? 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3학년 1학기 자식들 같으라고. 해 개수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 3학년 1학기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해가 몇 개라고요? 2개라고요. 해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애는 판별식이라고 했죠. 뭐를 판별하는 식이다? 해 종류를 판별하는 거다.
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일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 다른 말로 중근이라 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이 중에서 모두 다 3학년 1학기 개념 한 통을 이용해서 3학년 1학기 과정을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3학년 1학기 개념 한 통에는 구닥다리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공부 계정 버전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3학년 1학기 개념 한 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근과 계수와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 이 식은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이제는 1호 개정, 2015 개정 이후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중학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서술형을 풀었을 시 3학년 과정에서 3학년 1학기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서술형을 풀었을 시 3점 감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해를 구할 때 x는 2 또는 4라고 하는 게 2 또는 4라고 적으면 2점 감점입니다. 또는이 아니잖아. 그래서 2점 감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니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애 중에서 저희 장자중학교 전교 3등 했던 애, 3등인가 2등인가 했던 애 중에서 하나가 수학 맨날 98점, 99점 받아놓고 선생님 이거 감점 당했다고. 잘했다. 장자중학교. 니네 학교는 원래 그래요. 근데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놓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서술형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겠죠. 나는 오히려 복받은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맞잖아. 야, 중학교 절대평가에서 1점, 2점 감점 돼봤자 A는 A인데 여기서 뭐 양서고 갈 사람 있을 수도 있지 뭐. 있나? 없나? 상산고 없냐? 말건 다 똑같아요. 저기 저 국제고 이름이 뭐더라? 청심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만 보지 않나?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세 개만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가르쳤던 애 중에서 청심 국제 중 다니던 애가 여름방학인가 겨울방학인가 잠깐 와갖고 수업을 듣더니 청심 국제 고 간다고 나갔어. 그런 애도 있었고, 뭐 하나고등학교는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하나고등학교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사고라기보다는 약간 영어, 외국어 쪽에 쏠려있는 고긴 해요. 그 다음에 한민고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고 말고 한민고. 민사고는 죽었죠? 요새 민사고는 취급도 안 해주죠? 우리 때까지는 진짜 초 명문이었어요. 100% 기숙사의 교복이 계량한복인 학교. 계량한복. 그 펑 퍼진 펑. 그리고 교문 안에도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글 사용 금지. 한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수업해요. 수학도 영어로, 국어도 영어로. 국어로 어떻게? 몰라요. 그것도 다 영어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거기서 제일 학교 못 간 애들이 서울대 갔었어요. 해외로. 아이비리그 쪽으로. 그랬었는데 요새는 많이 죽었나 봐요. 얘기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예요. 그 재단이 파스테르. 파스테르. 우유. 야, 그렇게 따지면 삼육재단은 두유. 우유 피식할 거면 두유 하면 왜 안 피식? 삼육재단이 종교재단인데 종교재단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그걸로 유명하긴 하잖아요.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삼육하면은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두유잖아요. 누가 그걸 삼육을 듣고서 안식교를 여기 안식교 안 계시다고 그랬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니네 선화예고, 선화예 중 선화예고. 통일교. 거기 통일교도 사입이잖아.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로 있는 곳. 죽었죠? 미국에서 꽤나 손에 꼽게 유명한, 그러니까 손에 꼽게 큰 사이비 중에 하나예요. 사이톨로지 말고, 사이톨로지를 포함해서. 사이톨로지는 뭔지 아세요? 과학을 종교로 믿는. 톰 크루즈. 사이톨로지. 몰라요. 걔네는 난 진짜 정말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이톨로지라고 하는 그게 사입이래요. 근데 톰 크루즈가 그래서 이혼당했잖아요. 통일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단체 결혼. 네. 종교에서 너 결혼할 때 됐냐? 너 결혼할 때 됐냐? 니네끼리 결혼해. 네. 선택권이 아니야. 종교에서 찍어줘요. 니네끼리 결혼하시고요? 니네끼리 결혼하시고요? 니네끼리 결혼하시고요? 실제로 그래서 통일교에서 주최한 대규모 결혼식을 해서 동시에 500상 결혼식에서 기네스북에 올랐죠. 아니요, 걔는 그게 행사예요. 그냥 몰라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통일교가 문제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통일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통일교 교주가 한국인이잖아. 문선명이라고 하는 일본은 죄인이다. 니네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를 평생 갚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통일교에서 일본을 착취해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무슨 죄야. 국가에서 제일 잘못 가르친 죄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일교에 사는 일본 사람들은 가진 전 재산을 다 통일교에 기부하고, 그러고 되게 가난하게 사는 게 특징이에요. 진짜예요. 통일교 지부, 일본 지부에서 이제 그 통일교를 믿는 일본인들한테 수탈을 하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인이 거기 가서 이제 지부장으로 파견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거긴 교리가 일본 니네는 선조부터 잘못한 죄가 있다. 그 죄를 갚아야 한다. 꽃이다가 안타깝다에 전한 것 중에 하나. 통일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에서 20대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 중에 하나예요. 통일교가요. 몰라요? 제가 통일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심지어 안식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통일교도 하나님 예수님이고요. 안식교도 하나님 예수님이고요. 근데 교리가 달라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진짜 초사이비.
그 궁예를 봐라. 궁예 아냐, 궁예? 내가 바로 현생에 환생한, 이렇게 현생으로 화한 미륵불이다. 내가 미래를 책임지는 어쩌네, 뭐, 그래서 내가 왔네, 그래갖고, 내가 꼭 조살이다, 그러면서 때려 부셨잖아? 뚜샷. 그런 느낌으로, 그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위에다가 놓고, 나 그 직속, 내가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 내가 짱, 님들 나한테 돈 내네.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 잘해줄게. 진짜로. 근데 그거에 혹해서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죠? 근데 이제 그 사이비의 현란한 현올림에 이렇게 호로록 하면은, 하고 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대요? 재밌지 않아요? 누가 그런 걸 속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종교재단이 많아요. 민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민고는 군대에서 하는 거죠? 한국민족고등학교라고 하는 데는 아마, 민족고등학교일 겁니다. 한민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대 쪽에서, 국방부였나, 뭐 어디였나 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확 올라갔다가, 한민고나 민사고나 둘 다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대학교 뺨치게 올라가가지고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니네 등록금 내요, 고등학교 때. 지금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냐, 중학교까지냐? 중학교까지 아니야? 고등학교까지인가? 중학교까지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돈 내. 공립은 한 30만 원 내고요. 사립이 뭐 한 4, 50 정도 낼 거야. 아닐걸? 학기별일걸? 아마도? 몰라요. 나에게 20년 전 일을 물어봤자. 제가 이제 곧 앞자리가 바뀔 사람이라. 30 후라서 이제. 윤석열 나이로 쳐도 37이잖아, 이제. 윤석열 나이로 쳐도 37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나이로 치면 38인데요. 그래서 조만간 앞자리가 바뀔 사람이라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20년 전 얘기예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가 20년 전 얘기라서 기억이 안 나요. 네. 무슨 얘기가 나왔냐? 여튼 간에 전국구 자사고, 상산고등학교는 누가 만든 학교인지 아시죠? 저거. 홍성대. 그래서 입학 선물로 정석 정권을 챙겨준다는. 진짜예요? 안 본다는데요? 그 학교 졸업생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래서 받아서 정석을 푼 적이 없다는데? 그렇대요. 해화고? 그게 뭐야? 해화에 고등학교가 있나 보죠? 거기 뭐 자사고예요? 상서구랑 세계 학교에 있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전국구 자사고로 따졌을 때는 상산구가 지금 현재 탑을 먹기는 했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전국구 자사고라기보다는 지역 자사고가 좀 더 많은 편이긴 하죠. 양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다? 자사고가 아니다?
근데 일반고 중에서도 약간 좀 특별하는 뭐 자립형, 자율 무슨 건데 그게 자사고까지는 아니고 그 약간 좀 그 반쯤 걸쳐 있는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완전 자사고랑, 그러니까 지역, 그 전국고 자사고랑 그런 그 하나고 막 이런 쪽이랑은 조금 다른 결이 달라요. 그 다음에 외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근처에서는 가까운 외고가 없어요. 왜 그래서 여기서 경기도에서 외고를 가려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외고는 대원외고거든요. 중랑구에 있어요. 중랑구 그 구리 저기 뭐야 한양대병원 건너가면은 바로 중랑구잖아요. 거기 근처에 대원외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서울이잖아요. 니네가 못 가요. 대원외고 지원 자격 자체가 서울 거주자의 서울 출신 중학교예요. 그래서 못 가요. 그럼 니네가 갈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고양외고 건너편. 여기가 자 구리가 여기 있어요. 자 저기 건너편 고양외고 김포외고 건너편.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용인외고 용인외대부고. 그 다음 과천 쪽에도 뭐 하나 있을걸요? 그래서 이 주변에는 없어요. 외고 가려면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과거는 어디냐? 예, 경기 북과고. 끝. 남양주에 있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냐고요? 그러니까 갈 수 있기는 할걸요? 예를 들어 왜냐면은 내 친구들 중에서 하남 사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나 송파 출신이잖아요. 우리 학교 나온 애들 중에서 하남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꽤 돼요. 꽤 됐어요. 사실 그 근처에 학교가 없기도 했고. 근데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우리는 지원이잖아요. 저기 서울은 뺑뺑이잖아요. 그런 차이도 좀 있고. 네, 평준화예요. 그래서 다 평신. 아니야. 절대로 뺑뺑이야. 니네 뺑뺑이로 돼요? 그런 얘기 나왔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진즉에? 살짝 이슈화 될라다 말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뺑뺑이요? 뺑뺑이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야, 나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까놓고 말해서 나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동화 가면은 막 이렇게 분위기 해서 잡아갖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도농구가 가온구가 갑자기 막 진짜 정말 미안하지만 동화랑 차이가 나거든요 걔네들은. 그럼 가만히 있을까? 그게 법으로 아예 땅땅땅 하고 막으면은 그냥 정말 한숨을 쉬면서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돌았으면 진즉에 여기 플래카드 붙어 있을까? 평준화 반대 막 이런 거 붙어 있을까? 우리는 여기 뭐 그 구리대교 어쩌고저쩌고 뭐 그 구리로 실시하라 뭘 실시하라 플래카드 여기 쫙 걸려 있잖아요 이미. 뭐 이슈만 있으면 플래카드가 쫙쫙쫙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평준화 이슈 그거 없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자, 잠깐 딴소리를 했습니다. 수업 좀 진행할게요. 근거계수와의 관계에서는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 그냥 이걸로만 외우지 마세요. 뭐요? 여기 있는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게 맞지만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세요?
뒤에 문제 그 개념 RPM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두근의 곱은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고요.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들은 그냥 나온 애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저 근해 공식에서부터 출발한 애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해 공식이 근해 공식을 이렇게 해서 잘못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면 뭐가 바뀌어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왜 어떤 식이냐면은, 봐봐. 알파라고 하는 하나의 근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놓고, 다른 하나의 근 베타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을 때, 요 두 개를 잡았을 때 더하면 부호가 다른 뒤에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해 공식에서부터 시작하는 애예요. 그럼 두근의 곱은 뭐야? 4a 제곱분의 합차 공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b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성립해서 식 세우시면 4a 제곱분의 4ac가 남아요.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a분의 c라는 식이 남는 겁니다. 두근의 차는 마찬가지로 부호가 다른 애를 바꾸면 되는데, 예를 들어 그 RPM 교재 있죠? RPM 교재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없냐? 447번 한번 봐주실래요? 447번. 뒤에 나와 있는 좀 유형 업 문제예요. (447번에서) 보시면 RPM입니다. RPM 447번 문제를 보시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 대한 근해 공식 자체를 잘못 풀었대. 뭐라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잘못 봤대. 두근의 합이 뭔데? 여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5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 근해 공식에서의 두근의 합은 뭐야? 부호가 다른 애가 사라진다고요. 2a분의 마이너스 2b. 다행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게 맞네요. 그죠? 두근이 마이너스 6이랑 1이라며. 그럼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이거 곱하면 얼마니?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계산하시면 뭐예요? b제곱 사라지고 4a 제곱분의 ac니까 4a분의 c예요. 무조건 a분의 c로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 봅시다. b라는 놈은 5a예요. 맞니? 맞아? c라는 놈은 마이너스 24a예요. 맞니? 그럼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요. 봐봐. ax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24a는 0. 이게 제대로 푼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AX군요. 죄송합니다. 5X 마이너스 24는 0이라 38 얼마 인수분해 되고요. X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 제대로 된 풀이에요. 뭐라고? 근해 공식이 바뀌면 합이나 곱 중에서 바뀌는 값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근해 공식을 잘못 적용하여 풀어 라고 할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방정식 식 세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두근이 알파와 베타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할 때 그냥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해도 되지만 그래서 요식을 전개해서 구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뭘 하면 된다? a 곱하기 마이너스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곱으로 해도 된다. 합 곱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어때? 두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이래.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래. 식 어떻게 될까? 합이 얼마야? 합은 4야. 곱은 얼마야? 곱은 1이야. 그러니까 식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 마이너스 부호 반대로 합 곱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고요. 자, 지금 이게 여기까지가 이 두 줄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지금 교재 119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교재 119페이지 내용입니다. 요거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다 따로 막 적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가 가능하냐면 2차 방정식 말고 인수분해를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생각할 때 인수분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생각하십니까? 정수끼리만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인수분해 돼 안 돼? 라고 하면 돼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5x 플러스 5라고 하면 인수분해 돼 안 돼? 아, 조금만 쉽게 바꾸자. 5 싫다. 4로 가자. 4x 더하기 2로 가자.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그럼 안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디서 안 되는 거야? 정수 또는 유리수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 성질을 이용한다면 두 근을 구했을 때 하나의 근 다른 하나의 근을 이용해서 괄호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식에다가 등호를 잠깐 붙여봐.
임시로. 는 0. 그럼 뭘 쓸 수 있어? 근해 공식 쓸 수 있지 않아? x는 얼마라고? 2 뿔마 루트 2는 4,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대신 계산했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뭔 식으로 쓸 수 있냐면 x 빼기 하나의 근 2 마이너스 루트 2 또 다른 하나의 근 x 빼기 2 플러스 루트 2는 0으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마지막 이 둘은 같은 식이죠. 즉 한마디로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근해 공식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느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할 때. 네.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요? 뭔데요? 이런 거요. 6도 필요 없다. 5까지만 하자. 그럼 x는 2 뿔마 루트 2는 4, 4 빼기 5 마이너스 1이거든요. i예요.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x 마이너스 2 플러스 i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라고. 2차식은 반드시 1차식의 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라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라도. 납득하지 못하신 분? 그걸 왜 그러고 있나요? 시켜요. 교재가 그랬어요. 네, 여기 2차식 안 되는 거 근해 공식을 쓰십시오.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어느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범위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말고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켤레근이요. 아마니는 나랑에서 켤레근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살짝 들어보셨을 건데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개념 한 통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켤레근의 성질을 배웠으나 켤레근이라는 표현 자체를 들으신 분들이 있고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켤레근이라는 세 글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군요. 켤레라고 하는 게 뭘까? 예를 들어 신발 한 켤레. 신발 한 켤레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의 모양이 똑같아? 똑같아? 아니요. 똑같으면 이게 완벽하게 포개어지나? 혹시 여기 왼쪽이 여기 달린 게 오른발이고 여기 달린 게 오른발이니? 그래서 오른쪽 신발 2개만 이렇게 끼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기형으로 이제 네 있긴 한데 일반적이진 않죠? 보통 켤레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포개어지지 않아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마치 여기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모양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게 생긴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켤레근이라고 하는 건 보통 짝이 되는 다른 애를 찾아주는 겁니다. 야, 요 쓰레빠 하나 딱 챙겨놓고, 야, 이거 쓰레빠 짝 뭐야? 그럼 이거 반대편 찾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처럼 모양이 비슷한 거를 켤레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를 나눌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랑 2a분의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봐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서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A, B, C가 모두 유리수라고 한다면 한 근이 P 더하기 M 루트 Q라는 근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유리수, A 유리수, B 유리수, 그럼 앞덩어리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 루트가 남아있대. 뭐든 간에. 그죠? 유리수. 그럼 다른 하나의 근은 반드시 뭐가 된다? P 마이너스 M 루트 Q를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네. 혈내근의 성질이에요. 하나 더. 그럼 만약에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에는 실수라고 하는 거는 자 실수분의 실수니까 실수일 거야. 그죠? 하지만 실수분의 실수 이게 음수가 요 안에 들어가야지만 허수 단위가 밖으로 튀어나올 거라고. 그래서 P 플러스 Q I라는 하나의 근이 있을 때 다른 하나의 근은 뭐가 된다? P 마이너스 Q I가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어느 조건에서? 개수가 유리수인 조건에서 이 모양이 성립한다. 개수가 실수인 조건에서 이 모양이 성립한다. 는 겁니다. 요 단어가 빠져있으면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 있었죠. 앞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유리화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2루트 2 x 플러스 2 더하기 2루트 2는 0이라는 식에서 이거 1 곱하기 2 플러스 2루트 2로 인수분해 돼가지고 x라고 하는 값이 1 또는 2 플러스 2루트 2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앞뒤 다 자르고 여기서 요를 내가 mx 플러스 n이라고 바꿨을 때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2야. 2 더하기 2 루트 2야. 그럼 다른 한 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몰라. 그치? 아무 생각 없이 요 켤레근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한 근이 2 더하기 2 루트 2? 그럼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2 루트 2인가? 아까 방금 전에 1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몰라. 하지만 여기서 2 더하기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m과 n이 모두 유리수일 때. 그래서 지금 여 켤레근이라는 거에 대한 성질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개수의 조건이요. 개수의 조건에 따라서 켤레근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읽을 때 조건 체크를 꼭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념 끝. 여기까지 해서 2차 방정식에 대한 모든 개념이 끝났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할 때 니네가 3학년 1학기 개념 한 통으로 배우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걸 배운 게 없죠. 이거 하나 정도? 그죠? 사실은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미 배우셨고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해 종류를 판별하는 거다라고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 말고는 새로 배울 게 없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요. 아이야, 외우라고 한지 일주일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외웠니? 숨질래? 어? 오늘 한번 지금 9시 46분 운명하였으니 한번 해줘? 자, 이거 왜 물어봤냐면요. 니네 지금 여기 240번, 241번, 242번, 243번이야. 네. 240번 문제 같은 걸 풀 때요. 240번 유형을 문제를 풀 때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 알파 베타라는 요 멘트가 보이면 뭐부터 구하고 시작해요? 합곱 구하고 시작해요. 합이 얼마? 마이너스 3. 곱이 얼마? 마이너스 2. 합곱 구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봅니다. 1번의 답은 얼마? 마이너스 3. 2번의 답은 얼마? 마이너스 2. 3번의 답은 얼마?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통분하고 싶다. 되게 통분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 그죠? 그럼 4번은 뭐라고 주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뭐라고 바꿔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옆에 힌트 주자.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이 인간이 얘가 얘라고? 얘가 제곱은 어디 갔어? 헛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대입하면 얼마? 9 플러스 4 13. 이런 식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241번) 뭐 마찬가지이고요. 네, 역수 보이면 통분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 지우고 필수 예제 한번 싹 다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네, 교재 참고, 영상 참고하세요. 다 지웁니다. 아, 이거 괜히 지웠다. 지운 김에 다 지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린 선행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 동네 기준으로 요 구리 남양주 기준으로 100분율로 따졌으면 그래도 한 30에서 40% 내에 들어가는 선행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실제로 상위권, 대치, 어디에 비비냐에 따라 대치로 따지면은,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의, 100분위로 따졌을 때 정도의 선행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밑에 있는 애들 보고서, 중신들, 이러고 만족할 게 아닌 이상, 어차피 내가 경쟁해야 될 사람은 내가 따라잡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 번 하더라도 남들 2번, 3번 한 것처럼 효율을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개념, 공식,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야, 니네, 지금 이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잘 안 까먹게 되겠지만, 선행하면 까먹어요. 솔직히. 선행하면 당연히 까먹어요. 근데 그럴 거면 왜 배워? 하는 둥 마는 둥 마지못해서 남들 하니까 할 거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거든요. 까놓고 돈 아깝고 시간 아까워요. 집에서 즐기세요. 저기 누가 저기 니네 학교 근처에 누군가는 니네 학교 다니는 누군가는 그 쉬는 시간에 뭐하니? 그러니까 애들하고 나가면 뭐 하고 노니? 라고 했더니 강에서 물고기 잡아요 라고 하던데 저희 학교는 강. 그 앞에 있는 개천 나가고 그래서 강이 아니라 개천 아니야? 그때 뭐 개천 뭐 그런데 가갖고 물고기 잡는다 해. 그러고서 언제 한번 얼굴에 거의 뭐 인디언 분장처럼 이렇게 돼갖고 와서 넌 대체 뭐 하고 왔니?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저기 뒷산 가갖고 옷 이따 먹고 놀다가 애들하고 장난치다 그렇게 됐다고. 진짜 무슨 얘 친구예요. 이제 친구 아니야? 어? 어? 안 하고 싶대요. 친구 안 하고 싶대요. 처음 알았어. 아, 그래요? 그 애가 옷 이따 오고 놀다가 그 손에 묻은 거 애 친구들끼리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장을 그 전투 분장을 하고 온 거야. 여기가 진짜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애가 여기를 그 다른 세상인 줄 알았다니까요. 혼자만 1970년대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아직도 그렇게 노는 애들이 있구나. 나도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진짜 그러고 놀아요? 아니래요. 뭐지? 그럼 걔는 뭐하고 노는 거예요? 대단해요. 걔가 특이한 거냐? 아니면 걔랑 노는 애들이 그렇게 노는 애들이 있는 거냐? 실제로? 걔가 특이한데 페이들이 더 이상한. 끼리끼리. 저런. 나는 너를 알기 전까지 진건중학교가 정말 그런 동네구나라고 알고 있었고. 그 정도까지는. 진짜 정말 그 맑은 물이 흐르는 맑은 물이 흐르는 거기서 까르르륵 하고 뛰어다니면서 아니 덕수야? 덕수가 그렇게 좀 그래서 팔게요. 어쨌든 그래요. 이차만 들어오시게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자, 알파 베타 보이니까 바로 합이 얼마? 2. 곱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곱해놓고 시작할 수 있다고 했죠. 자, 1번. 1번부터 변형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죠. 2번은요? 알파 플러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고쳐서 푼다고?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버벅거린다. 잠깐만요. 잠깐만, 저에게 시간, 저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보통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3번은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전개하세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입니다. 4번이요. 통분하세요.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1분의 베타 얼마?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1분의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베타 각각 대입하시면 되죠.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여기 얼마니? 두 개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해서 계산해 주시면 3, 6, 5 5분의 1, 2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많아? 자,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미정계수 구하기라고 하면은 이건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필수예제 10번은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것만 잡고 갈까요? A가 얼마? 필수예제 10번에 A가 1번 A가 얼마? 두 분의 합이죠? 2죠 2 B는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풀면 되죠. 그러면 2번은 좀 풀어야겠다. 2번 같은 경우는 식이 어떻게 될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A. 알파 베타는 얼마? B. 그죠? 첫 번째 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를 바꿔서 쓰죠. A 더하기 B는 얼마? A 더하기 1. AB는 얼마? 2.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A를 쓰고 알파 베타 대신에 B를 쓰시면 두 근의 합인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1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인 AB라고 하는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B는 얼마? 1. A는 얼마?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관계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의 문자로 식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3학년 거에서도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 1번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그럼 문자 두 개를 그냥 두 근을 뭐라고 잡을까요? 2A 3A? 뭐라고요? 두 근이 2대 3의 B를 가진대. 그럼 문자 두 개 뭐라고? 2알파 3알파? 2A 3A?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요? 5A가 얼만데요? K-1이요. 두 근의 곱이 얼만데? 6A 제곱이요? 그 값이 얼만데요? K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대입해봐요. 5A가 6A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요. 6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은 0, 16, 11 맞불 에서 A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 라고 해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K라고 하는 값이 5A 더하기 1이고 A라고 하는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한다면 K는 얼마? 6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분의 1 집어넣으면 6분의 1 나오죠. A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근의 차가 2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자를 통해서 A, A-2, 뭐 알파, 알파-, 라는 식으로 관계식을 한 문자로 두 개의 근을 잡고 시작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필수예제 12번. 12번은요,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뭘 보는 거냐면요, 12번은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얼마? 2. 이렇게 잡고 시작하라고 무조건. 그러면 1번에서는 뭘 구해?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이 얼마니?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지? 즉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곱이 얼마야? 알파 베타분의 1이지? 얼마? 2분의 1이네. x제곱의 개수가 2대. 그럼 식 어떻게 돼?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은 0. 전개해서 푸시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는 가장 앞에다 괄호, 제일 마지막에 곱하는 거고 합, 곱 순서대로 써주시고 나서 전개 풀어주시면 됩니다.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2번은 어때? 똑같아. 어떻게 풀어? 합곱을 먼저 구해. 합이 뭐야?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마이너스 2야. 이거 구할 수 있지, 변형식 통해서. 그럼 곱은 어떻게 구해? 또 전개해봐. 알파제곱 베타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플러스 1이야. 또 여기다가 값 대입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하니까 x제곱 더하기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니? 1 빼기 4 빼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인가? 플러스 3 얘 제곱하면 얼마지? 4 그러면 8 되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은 0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만 구하면 합이랑 곱을 구하면 식은 금방 세울 수 있다. 필수예제 13번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14번을 하고 끝날 것 같은데 필수예제 15번 먼저 가봐요. 요거는 말만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15번을 말로만 언급하고 14번 하고면서 끝낼게요. 자, 필수예제 15번 먼저 봐요. 뒤에 있는 거. 가장 마지막입니다. 15번에 1번 제일 중요한 한 단어에 동그라미 쳐봐요. 뭐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유리수. 유리수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나면 한 근이 3-루트1에 다른 한 근은 뭐라고? 3 플러스 루트 2라고. 그럼 그 2번 같은 경우도 뭐라고?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뭐라고? 실수. 그러면은 한 근이 1 더하기 2i래 다른 한 근은 뭐다? 1-2i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4번 하고 끊을게요. 14번은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값을 구하는 식으로 진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예를 들어 fx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f5x-7은 0의 두 근을 뭐라고 할까요? 알파 베타가 아니야. 새로운 문자야. a와 b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이 뭐야? a 더하기 b는 뭐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게 어떤 식이냐면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f 알파는 0, f 베타는 0. 그 다음 여기다가 똑같이 집어넣으면 f 5a-7은 0, f 5b-7은 0이라는 식이거든. 즉 모양을 바꿨을 때 알파라는 값이랑 5a-7이 서로 같은 값이라고 칠 수 있다고. 즉 a가 얼마? 알파 더하기 7을 5로 나눈 값이에요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 둘이 같다고 놓으면 b는 얼마? 베타 더하기 7을 5로 나눈 값이에요 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이 둘의 합은 뭐라고?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라고 해서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자 나에게 1분의 시간만 더 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냥 x-알파 그냥 식 세워봐.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그냥 놔버려.
그리고 x자리에 뭘 대입하면? 5x-7을 대입해봐. 그러면 5x-7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5x-7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전개하시면 25 x제곱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75 와이씨 그지 같은 거 마이너스 100 x 플러스 상수항 뭔가가 나올 텐데 두분의 합은 얼마? 4예요.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상수항 뭔지 뭐 관심도 없고 합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냥 식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x를 변형해서 새로운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얼른 내려갑시다. 차 놓치시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세워드릴게요. 항상 얘기하죠. 네, 셔틀 운행합니다.